자, 그러면 8.15 특집 2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재진입했다. 8주 동안 계속해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하면서 8주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드디어 1.1% 올랐어요. 지난주 대비 29.3%였는데 1.1% 올라서 6월 넷째 주 이후에 계속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8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색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대와 30%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어감부터가 다르잖아요. 30%대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30%로 30%대로 올랐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를 한 그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회 표현에 의하면 저점 혹은 지지선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게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그 도어스태핑, 출근길 문답하는 방식, 하는 방식과 내용이 변화했다. 또 뭐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 대통령 휴가 이후에 달라진 방식,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이 30%대 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47.1%, 국민의힘은 35.8%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민주당이 지난 조사 48.5%에서 1.4%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별로 변동이 없다. 그리고 정의당은 3.3%였는데 3.4%고 무당층은 0.8% 증가한 11.8%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배철호 수석전문위원회 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수학 시험 볼 때 제가 수학을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96점을 맞으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죠. 한 100점 맞던 사람이 96점 맞으니까.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짝꿍은 64점 맞으면 선생님이 칭찬했죠. 왜냐하면 50점 맞은 놈이 64점을 맞았으니까요. 지금 20%대 돼 있다가 30%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반색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당선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대통령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다.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이거죠. 만약에 20%대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말하자면 그 촛불 쿠데타 할 때처럼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조작도 하고 여론 조작도 하고 민심 조작도 하고 촛불 조작도 하고 그래서 20%대로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20%대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같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취임 300, 이제 200일 지났나요? 300일 지났나요? 200일 며칠 지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29%대, 30%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말하자면 대때문이 최소한도 30%는 된다. 정말 아주 박하게 얘기하면 25%는 된다라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요, 25%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다가 25%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25% 선이 깨진 거는
순 거짓말로 혹세무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절대 2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불행한 또 정치 사회에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 떨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정치 공작과 대통령에 대한 음해와 대통령에 대한 이 야당 좌파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의 그 대통령의 공격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대통령이 그 공격을 뭐 그 용산이 됐건 대통령 중심 세력이 됐건 국민의 힘이 됐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고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야말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깨져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지금 현재 25%에서 30%선 거기 어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충분히 대통령이 반등할 수 있고 대통령이 다시 국정의 그 중심으로서 국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밀고 나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30%대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직접 왔죠.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미 간에 지금 계속해서 그 합동훈련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노조입니까? 대한민국 노조가 지금 한미동맹을 해체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요? 이게 우리가 무슨 미국의 무슨 식민지라고 얘기하고 뭐 이 상태를 하고 뭐 자주적이고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미사여구를 늘어놓게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의 대통령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막 길게 연결고리가 막 복잡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보수 우파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는 지금 확실하고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과 다르고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것에 있어서는 잘못한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저기는 주적이다. 북한이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나라들과 우리가 연대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이 김대중 오부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하면서 그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겠다. 그것을 만들어내겠다. 제가 이제 8.15 선언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의 그 대통령이다. 뭐 그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아니면 어쨌든 지금 감세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보수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이분이 확실하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분이 우리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다. 우리가 정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그래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이 달라진 국정 운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이고 사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러이러한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나중에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이 됐건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역할을 됐건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30%를 회복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최저점을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새롭게 뭐 이것저것 만들므로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이 하신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갈 사람이구나. 이것이 지금 뭐 민노총이 됐건 야당이 됐건 공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지선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반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가 튼튼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중 수교가 30주년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3불 1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배치에 관해서. 니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를 향하면 안 된다. 새롭게 배치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내정 간섭 아니고 뭐가 내정 간섭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 사드 배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사드가 중국이 이렇게 강변하는 것처럼 중국하고 무슨 뭘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이 민노총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거 오히려 더 이 사람들 정신을 빨리 고쳐야 되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보수파 정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통치 철학이 조금씩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